자, 같이 우리 첫 번째 공개 과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앞에서 제가 앞에 강좌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테스트 동작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 동작은 이제 어떻게 동작하냐면, PB1 스위치를 눌렀을 때 아래 변이 단계 선도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산 자동화 장비라고 하는 그 장비에 보면 실린더가 모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가공, 송출, 배출 이렇게 4개의 실린더가 있는데 그 4개의 실린더가 여기에 나와 있는 동작의 순서대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의 램프가 있습니다. 보통 이 3개의 램프는 일반적으로 타워 램프라고 해서 우리가 막대형으로 세워진 그런 램프가 있죠. 그래서 그 램프에 보면 적색, 황색, 녹색 3가지 램프의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린더가 동작할 때 어떤 순간에 어떤 램프가 이제 켜져야 하는가 이걸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테스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실린더의 동작 단계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시퀀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같이 프로그램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XG50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켜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XG5000 최신 버전, 지금 현재 버전이 제가 설치하고 있는 버전은 최근에 이제 다운받은 버전인데 4.73 버전입니다. 2023년 4월 12일 버전으로 돼 있죠. 4.73 버전. 그래서 이 4.73 버전이 아이콘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 이전 버전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이콘들이 조금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콘의 모양 자체가. 그래서 조금 옛날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지금 강좌를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서 제가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버전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눌러서 우리가 자, 과제 1 해서 과제 1 다시 테스트 동작 부터 이제 해보는 거죠. 자, CPU 시리즈는 우리가 이제 그 XGI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XGI 모델에 맞게끔 이 XGI를 선택을 하고요. CPU 종류는 뭐 다른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CPU2나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그 PLC에 맞춰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베이스에다가 이런 모듈을 꽂아서 사용하는 타입, 그게 이제 지금 XGI 타입이죠. 그래서 XGI 타입을 사용을 한다면 지금 현재 꽂혀져 있는 그 CPU의 모델을 바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XGB, 즉 우리가 블록 타입이라고 하는 소형 PLC죠. 그 소형 PLC 중에서 우리가 IEC 타입을 사용을 한다면 이걸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 밑에 있는 XGB, XECH, 보통 이제 우리 교육기관에는 이런 것들 많이 쓰죠. XECH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CPU 모델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지금 XGI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 이름은 뭐 기본값으로 놓으셔도 되고 프로그램 이름도 그냥 기본값으로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제일 처음 이제 프로젝트를 작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IO 파라미터부터 먼저 작성을 하죠. 그죠? 그래서 IO 파라미터에 가시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듈들을 선택을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뭐 디지털 입력 모듈,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롯에는 뭐 디지털 출력 모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모듈을 추가를 하고 적용을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은 또 다른 강좌에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일단 링크만 참고할 수 있도록 링크만 위쪽에다가 한번 걸어 드리고
지금은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생략하고 바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우리가 앞에 내용을 봤을 때 PB1 스위치를 눌렀을 때 첫 번째 동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동작이 가공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전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 공급을 이제 이 공정의 순서대로 봤을 때는 공급이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A라고 하고 가공은 보통 두 번째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B, 그 다음에 송출은 이제 컨베이어로 밀어내야 되는 세 번째 동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C라고 하고, 배출은 마지막에 이제 컨베이어 상에서 제품을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 사용하는 D 실린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간편하게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A, B, C, D 실린더라고 이렇게 A, B, C, D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A, B, C, D로 이렇게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공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B 실린더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B 실린더가 처음에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봤을 때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1부터 9단계까지 이제 스텝이 쭉 이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처음 B 실린더가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제일 첫 부분을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제일 처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메뉴들을 잘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단축키들, 이 단축키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는 그 기억을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우선 F3과 F4, 이게 A 접점, B 접점이죠. 자, 그 다음에 코일은 F9번, 그 다음에 타이머 같은 펑션을 넣을 때는 F10번입니다. 자, 우선 이제 이런 단축키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선을 그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F5와 F6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선 그을 때 매번 이 F5와 F6을 누르면 조금 이것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옵션은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의 옵션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컨트롤 키를 이용한 라인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처음 초기 값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컨트롤 키를 이용한 라인 편집을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으로 이렇게 좀 바꾸고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컨트롤을 누르고 방향키를 눌렀을 때 간편하게 선을 아래 위로 또 좌우로 그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이 부분을 꼭 살려주시고 적용을 하시고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F3번 눌러서 A 접점을 하나 넣고요. 여기에다가 PB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 동작 신호가 PB1이라고 했기 때문에 PB1 입력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PB1이라고 하는 것이 입력의 어드레스 어딘가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뮬레이터에서 제일 첫 번째 ix 0.0.0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연결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ix 0.0.0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는 겁니다. 엔터.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현재 보기가 디바이스 보기만 변수 보기만 되어 있어서 PB1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보기 옵션이 있습니다. 보기 옵션. 그래서 뭐 디바이스와 변수를 같이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드레스 이제 디바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디바이스 보기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변수 보기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바꾸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바꾸어 놓고 두 개를 같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동작이 뭐였냐면 B가 전진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동작을 우리 코일로 넣어주는 겁니다. 코일이 이제 F9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단축키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서 입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B 실린더였잖아요, 그죠? B가 전진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B 플러스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니까 B가 전진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류는 로컬 변수로 해서 그냥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엔터 치시고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할당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메모리를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확인하시면 이 비전진이라고 하는 자동 변수가 들어간 거죠. 그죠? 네. 자, 비전진이라고 하는 코일을 하나 살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스텝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살려놓은 하나의 이제 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일을 가지고 여기를 자기유지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비전진이라고 하는 것으로 똑같이 한 번 더 엔터 치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바로 올라가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동작을 자기유지 시킨 겁니다. 자기유지. 자, 그 다음 줄에서 비전진이라고 하는 동작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실제로 이 비전진에 해당하는 확인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센서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사용할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B 실린더가 지금 뭐 했냐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가공 실린더죠. 그죠? 가공 실린더. 이게 이제 B 실린더입니다. 그러면 B 실린더라고 하는 게 지금 요건데 가공 실린더가 지금 위에 있다가 딱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전진 센서 이제 여기서는 CS4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드레스는 IX 0.0.4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사용하는 거죠. 자, CS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F3번 누르시고 CS4. 자, CS4는 뭐냐면 IX 0.0.4.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결선을 하게 되면 그 결선에 맞추어서 처음부터 우리가 변수창에다 다 입력을 해놓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것만 그냥 단계적으로 입력하면서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면서 거기에 맞는 어드레스를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B 실린더가 전진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CS4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동작이 또 이어지는데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 했던 동작을 그대로 A 접점으로 물고 올 겁니다. 자, 그래서 F3번 또 누르시고 비전진이죠. 그죠? 비전진을 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동작. 자, B가 전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동작은 D 실린더가 전진하는 거죠. 그죠? D 전진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또 F9번 눌러서 이번에는 새롭게 또 D 전진이라고 하겠습니다. D 전진. 자, D 전진은 그냥 자동으로 여기서 그냥 엔터 눌러서 넣어주시고 F3번 눌러서 D 전진으로 자기유지 하나 걸어주시고 자,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 자, 그러면 D 실린더가 전진했을 때 여기서 똑같이 또 D 실린더의 전진 센서를 밑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시퀀스의 방법이죠. 동작을 시켜주고 밑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 동작도 시키고 그 다음 밑에서 또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D 전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또 F3을 입력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자, 어드레스를 한번 볼까요? D 실린더 여기입니다. 배출 실린더. 전진은 CS8이네요. 그리고 IX 0.0.8이죠.
자, F3번 입력하시고 CS 8번 이거는 IX 0.0.8. 자, 마찬가지로 D 전진이라고 하는 A 접점을 그대로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죠. D 전진 엔터. 그 다음 또 F9번 누르시면 되죠. 저는 지금 단축키가 다른 데서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냥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F9번을 누르시면 코일이 바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 동작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D가 전진하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C가 전진합니다. C 전진이죠. 네. 이번에는 이 앞에를 C 전진. 이번에도 그냥 엔터. 그리고 F3번 눌러서 또 한번 엔터. 그리고 이렇게 걸어주시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자, C 전진 했으니까 C 전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C가 전진하면 우선 C가 확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냐면 2초 동안 그냥 우리가 이제 타이머를 그냥 살리는 겁니다. 2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C가 전진하고 그 C 전진 확인. C 전진 확인은 뭐냐면, 자, 여기서 이게 C, 송출 실린더가 C죠. 이 C 실린더의 전진은 CS6입니다. IX 0.0.6으로 되어 있죠. 그죠? C 실린더의 전진 CS6. 자, CS6 얘는 IX 0.0.6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C가 전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거는 언제? C가 전진했을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C 전진이라고 하는 명령을 A 접점으로 똑같이 가지고 온다 했죠. 자, C 전진. 그죠? C 전진.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뭘 할 거냐면, 뭐 하는 거죠? 타이머를 살려서 이제 2초 동안 유지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타이머가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타이머는 우리 F10번 눌러서 여기다 하나 입력하면 되겠죠. 자, 타이머 사용법 TON 이렇게 입력하시면 우리 온 딜레이 타이머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이름은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사용하는 거 T1이라고 하겠습니다. T1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펑션 블럭을 사용을 할 때 하나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별명을 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T1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그 다음에 변수 T1 그대로 확인.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타이머에 시간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PT 있죠. 입력 파라미터 PT. PT가 2초였습니다. 그래서 2초를 입력을 할 때는 T#ES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T#ES 2초니까 ES. 밀리세크는 MS라고 입력하시면 되죠. 자, T#ES. 자, 그러면 이제 C 실린더가 전진하고 나서 여기서 1초, 2초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겠죠. 그러면 그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Q라고 하는 데서 출력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Q라고 하는 데서 이제 출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 다음 줄에다 또 그대로 한번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1의 출력. 자, 그러면 A 접점을 하나 놓고 여기다가 T1 하고 점을 딱 찍어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Q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습니다. Q.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즉 이 타이머의 출력 Q 요놈의 지금 접점을 여기에다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요놈을 지금 여기다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동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동작. 물론 우리가 이제 요 앞에 있는 동작에 대해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와도 됩니다. 똑같이 그냥 가지고 와서 그 다음 할 동작을 이제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동작이 뭐냐면, 자, 2초 지나고 나서는 C도 후진이고 동시에 D 실린더도 후진입니다. CD가 후진이죠. CD 후진.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C, D 후진 이렇게 할게요. C, D 후진. C와 D가 같이 후진입니다. 그죠? C, D 후진. 자, 그러면 여기도 그냥 F3번 입력하시고 CD 후진 엔터 자기유지. 됐죠? 자, 그 다음 동작 볼까요? CD 후진하고 나서 그 동작의 확인을 받으면 그 다음 이제 B가 후진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요 CD에 대한 후진 동작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우선 C 후진이 뭐죠? 자, 요놈이 C죠. C 후진이 뭐냐면 CS5죠. IX 0.0.5. 그 다음에 D 후진은 7입니다. 7. CS7. 자, 5번하고 7번이 같이 이제 모두 후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CS 5번. 자, CS5는 뭐였냐면 IX 0.0.5. 자, 얘도 후진이 돼야 되고 또 하나 D도 후진이 돼야 됩니다. D는 7번이었죠. 7번, CS7번. 새롭게 이제 등록합니다. IX 0.0.7. 자, 이 동작은 CD 후진이라고 하는 A 접점이 밑으로 하나 내려와야 되죠. 자, 그래서 CD 후진 엔터 하시고 그 다음 코일로 이렇게 하나 넘어가면 됩니다. 그 동작이 뭐였냐면 CD 후진하고 나서 이제 B가 후진하는 거였죠. 그죠? B 후진. 자, 여기를 B 후진. 그 다음에 여기는 F3번 B 후진. 이렇게 하고 자기 유지를 자, 이번에는 여기다 이렇게 걸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동작 C와 D의 후진에 대한 결과를 지금 C에 대한 후진, 그죠? 그 다음에 D에 대한 후진을 각각 이렇게 받아서 AND 조건으로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후진이 돼야 되고 얘도 후진이 돼야지만 그 다음 동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동작에 대한 조건으로서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다 같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유지는 당연히 이 두 개를 같이 싸는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비후진에 대한 결과를 이제 여기에 또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시 비후진은 뭐였냐면, 자, B 실린더가 요겁니다. B의 후진은 CS3죠. CS3. 자, CS3 IX 0.0.3. 앞에 동작은 비후진. 그때 이제 또 다시 이제 마지막 동작을 봐야 되겠죠. B가 후진했다면 그 다음은 A가 전진하고 후진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전진. 자, A 전진했죠. 자, A 전진이면 A 전진에 대한 확인 센서. 자, A 전진. A는 지금 CS1과 CS2죠. 각각 똑같은 번호로 이렇게 0.1, 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S1과 CS2. 자, 일단 A가 전진하면 CS2가 감지가 되니까
여기서는 CS2 ix 0.0.2 앞에 조건 A 전진이라는 동작이죠. 자, A 전진 이때 F9 이번에는 이제 후진 시켜야 되죠. A 후진 자, A 후진에 대한 확인 센서 이번에는 CS1이 될 겁니다. CS1은 뭐였냐면 IX 0.0.1이었죠. 앞에 동작 A 후진 A 자 후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죠. 이제 우리가 마우스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되고 자 A가 이제 후진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A가 후진하고 나면 시퀀스는 다 종료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 9는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이클 다 종료됐다라고 하는 거죠. 초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A 후진하면 이제 코일을 하나 살리는데 이 코일은 뭐냐면 종료 코일이에요. 사이클 종료. 자 사이클 종료 그냥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사이클 종료는 자기유지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 종료 코일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제일 앞에 살려놨던 요 자기유지 제일 첫 번째 자기유지 있죠. 그죠? 첫 번째 자기유지를 끊어줄 겁니다. 자 여기를 비접점으로 F4번이죠. 자 이 사이클 종료로 여기를 끊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자기유지가 살아있다가 마지막 사이클 종료에 의해서 끊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프가 되죠. 얘가 오프가 되면 여기 살아있던 게 오프가 되니까 여기도 이제 붙어있던 게 끊어지니까 여기도 끊어지고 그 다음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코일들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살고 순차적으로 쭉 살다가 마지막 사이클 종료를 가지고 다 끊어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항상 해오던 그런 방식의 스테퍼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스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뭘 하느냐?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출력부를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자 출력부 해놓고 밑에다가 출력부의 형식은 A접점 하나, B접점 하나, 그리고 코일 하나 이런 형식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이 A, B, C, D 실린더를 모두 다 그냥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D 실린더의 출력 QX 0.1.0부터 0.1.4까지 자, 첫 번째 A 전진솔 이라고 하시고 이거는 QX 0.1점 그죠? 이 가운데 있는 번호는 슬롭 번호죠. 슬롭 번호 그죠? 제일 첫 번째 있는 자릿수는 우리가 이제 베이스 번호라고 하고 두 번째는 슬롯 번호 몇 번째에 꽂혀 있는가 슬롯 번호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슬롯에 있는 그 포인트의 넘버죠. 그래서 0.1.0 이게 이제 전진솔 우리가 이제 그 A 실린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입력을 했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코일로 와야 되는데 다시요. 여기는 일단 비워놓고 우리가 마지막에 일단 코일부터 입력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중에 요거를 다 바꿀 겁니다. 지금은 우선 요거를 입력하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그냥 카피를 해놓고 이제 5개, 솔레노이드 5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램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램프까지 그냥 쭉 일단 3개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쪽을 이제 먼저 쭉 수정을 할 거예요. 실제 출력 쪽을. 첫 번째는 전진솔, 두 번째는 후진솔이죠. 0. 여기든 그냥 여기다가 A 후진솔 QX 0.0.1 0.1.1 그 다음은 B 여러분들이 혹시 영문과 한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싫으시면 그냥 B 언더바 솔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죠? 네.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언더바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B 솔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B 솔. 왜냐하면 A 실린더만 전진과 후진 솔이 따로 있는 양솔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B, C, D 솔레노이드는 다 편솔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 자동화는. 그래서 이제 전진과 후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B 솔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한 거예요. 자, QX 0.1.2 그다음 세 번째는 C 언더바 솔 이렇게 할게요. QX 0.1.3 그 다음은 D 솔 QX 0.1.4 자, 그럼 이제 A, B, C, D 솔레노이드는 다 끝났고 밑에 3개는 이제 타워 램프죠. 타워 램프. 자, 타워 램프는 8, 9, 10번이 적황녹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TL 레드라고 이렇게 할게요. TL 레드 QX 0.1.890이었죠? 카피해서 TL 옐로우 QX 0.1.9 그리고 TL 언더바 옐로우 그린이죠. 막 그린은 1.10 네. 자, 이렇게 8, 9, 10번입니다. 8, 9, 10번.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앞에 우리가 작성했던 시퀀스에 맞게끔 이제 이 앞부분을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 전진솔부터 한번 볼까요? A 전진솔이 어디서 전진이었습니까? 여기 A 전진이라고 하는 데서 전진이고 후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후진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엔터해서 A 전진에서 전진하고 끊어주는 거는 A 후진할 때, 그죠? 그러면 A 후진. 자, 후진을 찾으면 되죠. 여기죠. A 후진. 후진에 끊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후진솔은 말 그대로 A 후진에서 들어오면 되죠. 자, 그러면 또 A 후진 찾아줍니다. A 후진. 그 다음 동작은 사실 우리가 양솔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없어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그냥 넣어주고 싶으시면 이 사이클 종료라고 하는 걸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를 그냥 사이클 이렇게 여기서 자, 요거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는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안 해주셔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미 다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동일한 형식으로 넣고 싶으시면 그 다음 이제 코일, 이 후진에 대한 다음 코일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전진하는 거. B 전진 어디 있나요? B 전진. 자, B 전진해서 전진하고 B 후진해서 후진하면 되니까, 그죠? B는, 자, 여기는 B로 시작해서 B, 자, 전진해서 전진하고 B 후진해서 후진하면 되고, 똑같은 형식으로 C는 C 전진해서 C 전진, 여기 있네요. 여기 전진, C 전진해서 전진하고, 여기는 C 후진해서, 자, C 후진. 여기서 그냥 바로 타이핑을 해보시면 C 후진. 아, C 후진은 지금 따로 없고 CD 후진이 같이 있죠. CD 후진. 그죠? CD 후진. C와 D가 같이 후진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D는 D 전진. D 전진. 전진하면 되고, 마찬가지 CD 후진. CD 후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워 램프입니다. 타워 램프. 자, 타워 램프가 언제 온오프 되는지 봅시다. 일단 적색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적색은 켜지지 않으니까 이제 적색은 안 쓸 거고, 황색은 언제 켜집니까? A가 전진할 때, 그리고 A가 완전히 후진하고 나서 이제 사이클 종료되면 그때 꺼지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켜지는 시점은 공급이 전진할 때죠. A가 전진할 때입니다. 자, 빨간색은 안 쓰고 노란색 A 전진할 때, 자, 얘는 A가 전진할 때, 그죠? 요거죠. 바로 A 전진할 때 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종료할 때, 요 사이클 종료죠. 그죠?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다가 그냥 붙여놓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녹색은 자, 송출이 전진한 이후에 타이머가 시작될 때, 그죠? 타이머 시작될 때, 그러니까 송출 전진하고 나서 살았다가 이제 후진할 때, 그러니까 타이머가 살아있을 때만 얘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타이머가 살아있는 게 언제예요? C가 전진하고 나서죠. 그죠? C가 전진하고 나서니까 여기네요. 여기. 이때 사는 거네요. 그러면 그 조건을 여기다가 센서로 물론 입력을 해줘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놈과 요놈. 자,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보시면 C가 전진하라고 하는 동작, 그리고 전진이 완료된 거죠. 이거는 그렇죠? CS6 전진이 완료된 거. 자, 여기 보시면 C가 전진된 동작 CS6이죠? 네. 자, 그러면 전진된 동작과 그 다음에 전진 완료된 동작이 같이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켜지는 거죠. 켜지고 나서 이제 후진할 때, 자, 이제 완전히 전진하고 나서 2초 지연하고 이제 완료가 된 거죠. 2초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타이머의 출력이 딱 나왔을 때, Q가 살았을 때 꺼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죠. T1.Q가 살았을 때 꺼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비접점 붙여놓고 T1. 찍으시면 Q죠. Q 엔터. 이렇게 하면 요 두 개의 조건이 살았을 때 살고 타이머가 살았을 때 죽는 동작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자, 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쓰지 않는 이런 어떤 그 접점들을 이제 그냥 하나의 어떤 코일을 넣어서 이제 살리고 싶지 않을 때는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다가 항시 오프되는 접점을 하나 넣어 놓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이렇게 앞부분을 클릭을 해서 자, 여기서
비실행문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얘는 실행하지 않겠다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는 아예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다가 접점을 하나 넣어 놓을 수도 있겠죠. F3번 눌러서 플래그 중에 항상 오프 되는 접점이 있습니다. 항상 오프. 자, 우리가 이제 이 오프 접점을 넣어 놓으시면 얘는 항상 오프가 돼 있어요. 반대로 언더바 on이라고 되어 있는 항시 on 접점을 넣으면 그 접점은 항상 살아있는 접점이 되는 거죠. 얘는 절대 on이 될 수 없는 항상 오프가 되어 있는 접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나를 걸어 놓으시면 뭐 얘는 절대 켜질 일은 없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라인이나 어떤 부분 전체를 비실행문으로 설정을 하시면 아예 이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제 라인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출력부를 쭉 할당을 했습니다. 자, 이제 동작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자, 시뮬레이션을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도 지금 요 마크 있죠? 요 마크가 시뮬레이션 아이콘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과 이거를 조금 같은 화면에 좀 놓고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여기서는 지금 여기 이제 공작물은 필요 없으니까 다 비우기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공작물은 비워놓고 실린더의 동작이 PB1을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르면 B,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2초 있다가 후진하고 마지막 후진, 전진, 후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선도에 있는 이거하고 같이 한번 맞춰서 볼까요? 자, 순서가 B, D, C 이렇게 되죠. 그죠? B, D, C. 자, 한번 보죠. 자, B, D, C 그 다음에 똑같이 두 개 후진, A 전진, 후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램프 상태 한번 보죠. 램프 상태 우선 여기에 있는 황색 램프부터 한번 볼까요? 황색은 언제죠? 마지막 A 실린더 전 후진할 때,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동작하고 A 실린더 할 때 황색 켜지고 꺼지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녹색은 2초 이제 C 실린더, 그러니까 C 실린더가 전진하고 2초 동안 녹색 램프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전진하고 들어오고 1초, 2초 있다가 후진할 때 꺼지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동작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스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쉽게 또 동일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XGI 이 PLC를 사용할 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여기다가 MX 뭐 1, 2, 3 이렇게 이제 M 디바이스, M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직접 변수를 설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냥 이제 우리가 뭐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냥 변수를 하나의 그냥 코일의 이름으로 이제 입력을 해서 자동 할당으로 쭉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게 이제 이 XEC 방식 또 XGI 방식에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
상태 선도에 나와 있는 그 동작의 순서대로 쭉 자기 유지를 만들어 가면서 쭉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텝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출력부에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솔레노이드와 램프를 하나씩 쭉 입력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어드레스가 이후에 좀 헷갈린다 하면 여기서 그냥 변수 보기만 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A 전진 솔이라고 하는 거는 전진할 때 살고 후진할 때 꺼지는 거죠. 그죠? 후진 솔은 후진할 때 살고, 여기는 필요 없는데 넣고 싶다면 마지막 사이클 종료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편솔, B, C, D는 편솔이니까 언제 살고 언제 죽는다, 언제 살고 언제 죽는다, 이것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램프는 별도의 스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스텝에서 어떤 동작에서 이제 살고 죽는지를 같이 이제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 동작은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